대산실업 주식회사의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물을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하였다. 계정코드 420번 부산물 매출 계정을 등록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하니까 11번 매출과세라고 할 건데, 자, 우리 이 부산물에 대해서 이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영업외 수익인 자비익으로 처리를 하고, 이걸 영업수익에 넣고 싶으면 지금처럼 400번대 초반에 부산물 매출 계정을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계정 과목 만드는 거는 전표 입력에서 못하니까 우리 회계관리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가서, 자, 코드 번호 420번 치면 그 위치로 가죠. 그럼 420번으로 와서 우측에 부산물 매출이라고 쓰고 성격은 1번 매출이라고 만들어 주시고, 자, 이 만드셨으면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가서 6월 13일 날 우리는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부산물을 팔았어요. 금액은 60만 원의 별도. 자, 거래처는 대산실업에 팔았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우린 이번에 제품 매출 말고 420번 부산물 매출이라고 쓰고, 차변에 돈 받는데 우리 현금으로 받아 즉시 당좌 예입했으니까 그냥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라고 한 번만에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당좌 예금으로 돈이 입금되었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다음 6월 17일 당사는 미래로 컴퓨터 학원에서 운행하던 25인승 미니버스를 직원 출퇴근 목적으로 1,500만 원에 구입하고 미래로 컴퓨터 학원으로부터 세법상의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번에 과세 유형이 뭐죠? 그렇죠. 자, 세법상 적격 증빙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럼 뭐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자동차의 포인트를 잡으면 안 되고 미래로 컴퓨터 학원이죠. 학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의 적격 증빙은 계산서죠. 그래서 계산서 받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 메인 면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버스를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하고 대금은 당좌 수표 발행했어요. 자, 그럼 6월 17일 날 53번 메인 면세 미니버스 1,500만 원이고 거래처는 미래로 컴퓨터 학원. 자, 이게 전자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자,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우리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운반구를 샀고, 자,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이 있으니까 당좌 예금에서 돈 찾아가겠네요. 자, 다음 6월 18일 미국의 에릭사에서 제품 생산용 검사기기를 수입하면서 인천 세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와 통관 재비용으로 관세 35만 원과 통관 수수료 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미착 계정에 대한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검사기기가 두 개인데 단가가 1,200만 원,
자, 공급가액 2,400만 원. 지금 적혀 있는 이 글자는 이 금액은 명목가액이고 부가가치세 240만 원 받으려고 끊어주는 거죠. 수입 그 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이. 자, 그럼 240만 원은 지금 우리 검사기계니까 기계장치 산 거라서 매입세 공제되니까 우리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할 건데, 관세하고 통관수수료 이건 그럼 계정과목 뭐라고 처리해야 되죠? 자, 이건 부가가치세 아니잖아. 또 환급되는 거 아니죠? 얘는 지금 기계장치를 사면서 들어간 취득시 부대비용이죠. 그래서 기계장치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아직 7시점 이전이잖아. 그럼 검사기기 사면서 관세가 들어가고 통관수수료가 더 들어간 거죠. 그럼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급금이고 관세하고 통관수수료는 우리는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수입세금 계산서는 에릭사가 발행해 준 건가요? 인천세가 내준 건가요? 그렇죠. 인천세가 내준 거죠. 자, 이거는 불공제 사유 아니니까 55번 수입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6월 18일 날 55번 수입이고 검사기기 2개 1,200만 원. 자, 거래처는 인천세관이고 수입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예요. 분계는 혼합. 그럼 부가가치세가 240만 원, 얘는 돌아오는 거고, 차변에 기계장치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될 게 35만 원, 9만 원에서 44만 원이고, 대면에 이 돈들을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검사 기기를 수입한 거라서 우리가 분계를 지금 240만 원만큼 부가세 대급금이 됐는데, 자, 만약에 검사 기기를 수입한 게 아니고 얘가 예를 들어서 승용차 2000cc를 수입했다라고 하면, 자, 이 사항을 가지고 볼게요. 같은 상황에서 자, 지금 이거하고 부가가치세 240만 원을 같이 지급한 상황이죠. 문제는 안 적혀 있어서 쓴 건데, 자, 그렇다면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승용차를 2000cc를 수입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54번 불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는 2,400만 원에 240만 원 세관장한테, 인천 세관장한테 받는 건 똑같은데, 이거 자, 분계는 자, 이 분계는 그럼 240만 원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러면 이 240만 원은 뭐라고 처리해야 되죠? 그렇죠. 자동차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240만 원 하고, 그리고 관세 35만 원 하고, 통관수수료 9만 원 하고, 전부 다 차량 운반구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차량 운반구가 되고, 그리고 금액은 284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뭐 얘를 전부 다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분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수입세금 계산서라고 55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자, 그럼 이걸 지금 이렇게 분계된다는 거 알겠죠? 그럼 이거를 우리 그대로 매입매출 전표에서 아래에 한번 써볼게요.
그럼 54번 수입이고 차량 운반구를 샀어요. 2,400만 원의 별도 세금 계산서를 받고 불공제 사유는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으로 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혼합으로 하면 컴퓨터는 이 금액 합친 거를 취득원가로 이렇게 금액 써줬는데 우리는 이걸 차량 운반구로 바꾸면서 부가가치세 240만 원에 재비용들까지 해서 284만 원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금이다. 이렇게 금액까지 여러분들이 수정하셔야 되니까 오히려 컴퓨터에 입력하면서 그 부분에서 실수하시는 분도 더러 많아요. 지금 우리 수입세금계산서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여기에 차이가 지금 이 두 금액을 공제되는 만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했느냐 아니면 취득원가에 포함했냐 이 차이만 나와야 될 거잖아. 둘 다 수입세금계산서 받은 건 똑같죠. 차값은 미착품에 대한 건 에릭스한테 줘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는 지금 부가가치세만 나오니까 아래 분계는 이 금액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입력을 하실 때 쓰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또 생각을 의외로 잘 하시는데 실기하면서 여기에 금액 나온 거 보고 여기서 실수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수입 때하고 똑같이 금액이 지금 이 두 금액이 합쳐진 금액으로 취득원가에 가도록 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자, 3월 31일 아니네 31번 자, 당사는 5월 25일에 거래한 주식회사 경수산업의 제품 매출 중 6월 19일에 일부가 환입되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작성일자는 세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고 회계 처리 시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과 제품매출에서 직접 차감하기로 한다. 자, 수정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한 거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적혀 있고 그럼 11번 매출과세고 외상매출금에서 제품매출 직접 차감한다니까 분계 유형은 그냥 외상하면은 알아서 분계해 줄 건데 자 그럼 이번에는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환입된 거니까 반품 일부가 환입된 거니까 수정사유가 환입이 되겠죠. 그러면 며칠자로 해야 되죠. 이날이에요. 이날이에요. 그렇죠. 우리 반품이라든지 아니면 애누리 할인은 그 일이 발생한 날에 해야 되는 거죠. 어제 그래서 제가 사유들 한번 읽어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 6월 19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일매출전표 6월 19일로 가서 11번 매출과세고 얘는 환입받은 거예요. 마이너스 700만 원이고 그렇죠. 경수산업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외상이라고 하면 아래 분계는 같이 다 맞춰주네요. 다음 6월 20일 주식회사 대신무역과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으로 내국 신용장에 의해 제품을 납품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은 5월 6일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선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보통 예입받았으며 잔액은 동계좌로 납품기일에 송금받았다. 자, 계약일자가 5월 6일인데 이때 선세금 계산서 발행을 일부 했네요. 총 계약금액이 7,500만 원인데 착수금 2,500이고 나머지 오늘 6월 20일자로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럼 우리 그 5월 6일 날에는 2,500만 원에 대해서 선세금 계산서 발행했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10%다, 0%다 이런 건 따질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지금 과세 표준으로는 이거에 대해서만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는 12번 매출 영세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면 돼요. 그럼 5월 6일 날 선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수용세금 계산서 이야기 없잖아. 그럼 상대방이 알아서 조기한 것 받든 뭐든 했겠지. 그냥 10% 주고. 그건 신경 쓸 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지금 납품하는 오늘이 전체 수익인식이니까 계약금이 7,500만 원이 이 금액만큼이 제품 매출이 되겠죠. 그럼 이 금액이 제품 매출이 되고 선세금 계산서 발행했을 때 2,500만 원만큼은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 처리해뒀을 거예요. 그래서 선수금을 지워줘야 되겠죠. 자, 우리 시험 때는 무조건 알리바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5월 6일자로 가면 계약금에 대해서 선수금이라고 처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인도하는 시점에서 납품하면서 7,500만 원 수익 인식하면서 2,500만 원 회계상으로 선수금을 지워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날짜에 6월 20일 날 우리 12번 매출 영세고 제품이고 우리 세금계산서 영세일로 발행해 준 거는 이번엔 5천만 원만. 거래처는 대신 무역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영세일 구분은 우리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채와 분기는 혼합. 자, 제품 매출은 5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전액 다 7,500만 원을 인식해야 되고 근데 차변에 5월 6일 날 받았던 선수금 2,500만 원 빼고 나머지만 우리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21일 당사는 매입한 상품 중 원가 230만 원, 시가 300만 원을 원재료 매입처인 금성상사 주식회사에 접대용으로 제공하였다. 자, 이번엔 상품이죠. 상품이라고 표현하는 건 매입세 공제 받았는데 또 거래처 접대용으로 줘버렸네요. 그러면 간주공급인 사업상 증여에 들어가게 됐죠. 자, 그리고 뭐 원재료 매입처니까 500번대 접대비라고 해야겠네요. 자, 6월 21일 날 자, 간주공급이니까 14건별이고 사업상 증여 이때는 시가 3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는 거고 계속 실수하네요. 300에 30만 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자, 원래 거래처를 간주공급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에 가서는 절대 쓰지 마세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거래처 알려주면 거래처가 적혀있는 대로 답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더니 그거는 무관하다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의미는 없지만 근데 우리 답안지하고 똑같아야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간주공급이라 하더라도 거래처 알려주면 그냥 써버리세요. 근데 안 알려주면 쓰지 말고 자, 분기는 혼합으로 하고 자, 우리 제품 매출한 거 아니죠? 우리는 230만 원짜리 상품을 줬어요. 그럼 대변에 상품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230만 원이 되고 얘네들이 접대비인데 원재료 매입처니까 500번대 접대비다.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6월 23일 당사는 출퇴근 목적으로 사용할 7인승 승합차 스타렉스를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동구입건에 대하여는 인도금으로 3월 20일에 지급한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현대자동차 주식에서 협약된 국민리스에서 10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번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7인승 승합차네요. 자, 그럼 얘는 지금 9인승 이상만 매입세 공제가 되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자, 우리는 자동차 샀으니까 차량 운반구라고 할 건데 대금 지급은 일단 인도금으로 150만 원 줬던 거 있으니까 선급금 150만 원 처리했을 거고, 그럼 나머지는 현대자동차에 할부한 게 아니라 국민리스라고 금융기관이 꼈죠. 그래서 10개월 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단기 차입금 국민리스라고 써줘야 되겠네요. 금융기관이 끼면 금융기관에서 돈 주거나 우리가 받아서 돈 줄 거고, 우리는 돈 갚아야 되는 이 사항을 써줄 거죠.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54번 불공이고, 스타렉스고, 금액은 1,500만 원에 별도 거래처는 현대자동차에서 샀고, 전자세금 계산서고, 불공제 사유는 3번. 자,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 우리가 산 거는 차량 운반구고, 대변에 우리가 인도금으로 미리 돈 준 거 선급금이 150만 원이 있고, 나머지는 국민리스에 10개월 차입했어요. 단기 차입금이고 여기에 국민리스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6월 25일 본사 건물에 대한 수해 방지 공사를 주식회사 효성건업에 의뢰한 후 대대적인 개축을 실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공사 대금 중 8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 받았고 건물 개축한 거니까 불공제 사유 아니죠. 그러면 51번 매입과세고, 자, 그럼 이번에 들어간 돈은 계정가공 뭐라고 써야 되죠? 자, 포인트는 여기 잡으셔야 되겠죠. 우리 증축, 개축, 용도 변경, 증설 뭐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의 키워드죠. 그래서 건물이라고 처리해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대금은 뭐 870 현금, 나머지는 뭐 월말 지급하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6월 25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그리고 우리 건물 개축을 하는 거고, 금액은 1,700만 원에 별도 거래처는 효성건업이고,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이번엔 자본적 지출이니까 건물이라고 처리하고, 대변에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아니네, 죄송해요. 부가세가 아니라 87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우리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6월 27일 주식회사 두리 상사의 제품 3천만 원을 8월 25일에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일인 6월 27일에 동거래 금액을 보통 예금으로 받고 이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이번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고 특이한 거 없으니까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 과세인데, 근데 지금 우리 회계상의 공급 시기가 8월 25일이 인도하는 날인데 지금 6월 27일 날 돈을 받아서 선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죠. 그러면 회계 처리에서는 제품 매출이 아니고 선수금이라고 처리해야 되겠네요. 그랬다 8월 25일 날 인도할 때 일반 전표에서 그럼 선수금 지우고 제품 매출 바꿀 거예요. 자, 선세금 계산서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어제 수령세금 계산서 할 때도 계약의 해제인데 계약금만 받았던 거나 이 선세금 계산서 발행해 준 거는 선수금이랑 계정 과목 수정해 줘야 되는 게 있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도 인도 시점이 8월 달인데 미리 선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6월 27일 날 우리는 11번 매출 과세고, 자, 우리는 제품 판걸로 금액 3천만 원에 별도로 세금 계산서 발행했고, 둘이 상사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지금 제품 매출이 아니라 미리 받은 돈이라는 거예요. 선수금 바꾸고 차변에 이 돈을 전부 다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자, 다음 6월 28일 날 수출 면장에 의하여 외국의 보스사에 총 5만 달러의 제품을 수출하였다. 계정 코드 127번 외화 외상 매출금 계정을 등록하여 회계 처리할 것. 자, 그러면 자, 이번에 127번 당좌자산으로 일반으로 해서 외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먼저 만들게요.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 가서 127번 자, 우측에 외화 외상 매출금이고 3번에 일반으로 해서 만들고, 자, 계정 과목 만들어 놓고 이제 문제 내용을 좀 보면 5만 달러를 직수출했는데 선수금을 6월 17일 날 받아서 환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잔금 결제의 나머지 4만 달러는 8월 10일 미래에 받기로 했네요. 자, 그럼 오늘 선적일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50원이네요. 자, 그럼 4만 달러는 1,050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10,000달러는 1,020만 원을 더해서 과세 표준으로 잡아야겠어요. 자, 그럼 메인 매출 전표 6월 28일 날 16 수출이고 제품을 팔았고, 이번에 공급 가액은 우리 미래 받을 거는 우리 4만 달러만큼은 달러당 1,050원이고 여기에 환가 금액 1,020만 원 더하면 5,220만 원이 되죠. 그죠? 그럼 이 5,220만 원이 여기에 들어올 거고, 자, 거래처는 보스사고 영세일 구분은 직수출, 분계는 혼합. 자, 그럼 제품 매출은 얼마가 되죠? 전체 총 5만 달러에 1,050원. 그러면 얘는 5,250만 원이 제품 매출이 될 거고, 그럼 차변에 과거에 내가 10,000달러 받았던 거는 선수금 되어 있을 거고 환가 금액 1,020만 원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8월 10일 날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인데, 이 외상 매출금은 나중에 4만 달러 받을 거니까
4,200만 원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우리 차이 나는 30만 원만큼 외환 차손이 나오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 6월 28일 끝났고, 자, 다음 6월 30일 주식회사 가벌산업은 사용 중이던 건물을 금성상사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매각 대금은 3억 원이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계약 조건에 따라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매각 대금은 당좌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뭐 취득가액, 잔물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이 있는데 아래 당구장 표시에 토지와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회계 처리는 일반 전표 입력에서 하나의 전표로 처리할 것. 자, 이번엔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했죠. 매각. 그럼 둘이 합쳐서 3천만 원에 이제 매각을 했는데, 그럼 토지를 매각한 거는 면세니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되고, 건물을 판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과세표준에 대해서 안분을 해야 되는데, 부가가치세법상에 자, 우리 일괄 매각 우리 안분 기준은 첫 번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두 번째 기준 시가를 가지고 하고, 이것도 없으면 공정가액을 가지고 할 거예요. 지금 일괄 매각이라는 건 과세 면세를 일괄해서 한 번에 매각하게 되면, 이걸 안분하는 이유는 건물에 대한 부분의 과세 표준은 부가가치세 10%를 받아야 되고, 토지에 대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10%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럼 자, 여기에서 지금 문제를 보면 감정가액은 없이 그냥 생략이 되어 있죠. 그리고 기준시가는 있네요. 그럼 기준시가를 가지고 안분을 해줘야겠어요. 이 3억을 가지고 3억을 2억 4천 중에 2억, 2억 4천 중에 4천이다라고. 자, 그러면 자, 안분 지금 과세 표준을 안분해 보면, 자, 토지는 3억 중에서 우리 토지의 기준시가가 2억 원이니까 전 그냥 뒤에 06개 뗄게요. 자, 200분의 240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건물분은 3억 중에서 240 중에 40이다라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럼 토지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분 계산해 보면 2억 5천만 원이 나오죠. 그리고 얘는 5천만 원이 나오네요. 지금 이 숫자 어떤 숫자인지 이해 가시죠? 지금 뒤에 06개 뗀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행동하는 이유가 계산서는 2억 5천짜리 발행해 줄 거고, 세금 계산서는 5천만 원에 500만 원짜리 발행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이 과세 표준을 안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럼 먼저 메인 매출 전표에서, 그럼 이거 구했으면 오늘 날짜 6월 30일 날
토지권은 13번 매출 면세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2억 5천만 원이다. 그렇죠? 금성 상사.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생략하고 다음 11번 매출과세로 한 거에 건물은 5천만 원이니까 500만 원까지 같이 받아서 끝내야 되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3억 가지고 안 분한 게 이거 쓰려고 안 분한 거예요. 이거 쓰려고.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좀 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 할 때 건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500만 원 받아야 됐죠? 그럼 우리 총 얼마 받아야 되죠? 상대방한테? 총 받아야 되는 돈이 얼마죠? 그렇죠. 3억 500만 원 받아야 되죠. 이해가시나요? 3억에다가 부가세 500만 원까지 해서 3억 500 받아야 돼요. 근데 이 500은 내 거 아니잖아. 얘는 부가세 예수금이죠. 매출세. 그럼 분계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500만 원이 나올 거고, 그리고 차변에 우리가 돈 받는 거는 당좌 예금에 돈 들어오겠죠. 3억 500만 원이. 자, 이렇게 하셨죠. 자, 그럼 이제 장부에 있는 토지하고 건물을 이제 대변에 치워 줄 거예요. 자, 토지는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죠? 얘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취득원가가 그대로 우리 장부가액으로 적혀 있죠. 그럼 이것만 적혀 있으니까 대변에 토지라고 1억만 치우면 되겠네요. 그럼 건물은 장부에 어떻게 적혀 있죠? 그렇죠. 8천에 사서 3,500만 원 달았다. 그래서 4,500이다라고 되어 있겠죠. 장부가액 4,500이라는 건 8천에 사서 3,500 달아서 4,500이다라고, 이 4,500인 건 3,500 달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이 3,500만 원이 있겠죠. 자, 그러면 건물 지어줄 거면 대변의 건물 얘는 8천만 원에 사왔는데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에 짝지로 해서 얘가 3,500만 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보셨을 때 지금 얘는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면 이익 얼마? 금액이 너무 커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자, 항상 우리는 장부가액과 우리가 매각한 내 금액하고의 차이가 이용자산 처분 손익으로 나오죠. 그럼 장부의 토지는 1억이고 건물은 4,500이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1억 4,500짜리를 팔고 3억 받았으니까 1억 5,500 이익이라고 나와야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에도 유형자산 처분이익 1억 5,5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일반 전표 6월 30일 날 분계를 하면 차변에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잘못 썼다. 208번이 아니고 건물 거니까 203번으로 해야 되죠. 203번이죠.
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3,500이고 얘의 취득 원가가 방금 8천만 원짜리였고 대변의 토지는 1억짜리였고 이것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500만 원 받아야 되고 다 지었으니까 이 돈을 당좌 예금으로 받는데 우리는 3억 500만 원 받았다. 그럼 위에 1억 5,500 이익이라고 나오네요.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억 5,5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책에 있는 기본 예제의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거는 이제 전부 다 끝이 났어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산 문제가 있는